이상하죠. 사람이 배신을 당하면 분노가 먼저 올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분노보다 먼저 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질문이요. 배신은 가해자의 죄를 피해자의 탓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 번 죽입니다. 한 번은 배신으로, 또 한 번은 자책으로요. 남편은 그날 밤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혼이라는 단어를 듣고 정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혼이라는 단어를 수십 번 마음속으로 말해봤는데 남편은 그 단어가 이렇게 빨리 현실이 될 줄 몰랐던 겁니다. 그날 이후 우린 의미 없이 답도 없는 대화만 반복했습니다. 야, 나 진짜 미안해. 근데 너도 알잖아. 나 요즘 너무 힘들었어. 이 사람은 미안해를 말하면서도 내가 힘들었다를 같이 말했습니다. 즉, 미안함과 변명을 한 문장에 같이 섞어버린 겁니다. 그게 남편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힘든 거랑 바람이랑 무슨 상관인데? 남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상관 있지. 너도 회사 다니니까 알잖아. 회사에서 계속 압박받고, 집에 오면 너는 너대로 예민하고. 저는 그 순간 남편의 말 속에서 자기 합리화가 시작되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 요즘 나한테 웃은 적 있어? 나 집에 오면 너는 항상 표정이. 나도 사람인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바람을 피운 이유를 저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정말 무서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말했습니다. 야, 너 지금 나 탓하냐?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탓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그랬다는 거지. 저는 그 말이 더 싫었습니다. 상황이 그랬다는 말은요. 자기 선택을 어쩔 수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바람은 상황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남편은 또다시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나 진짜 그 여자랑 끝낼게. 너한테 약속할게.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그날 회사 앞에서 내 앞에서 그 여자 손잡고 가려 했잖아. 그는 잠깐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봐서.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봐서? 그럼 나라는 사람은 뭐야? 너한테 나는 사람들보다 아래야? 남편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선택했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야, 너가 그렇게 나오니까 나도.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말하면 자기가 더 나쁜 사람이 될까봐 멈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과 대화를 끝냈습니다. 이 대화는 끝까지 가도 결론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남편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대신 상황과 저를 탓할 거고 저는 그걸 들으면서 더 무너질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밥이 넘어가나?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너 그 여자 번호 지워. 남편은 밥을 씹으며 말했습니다. 지웠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웠다는 걸 보여줘. 남편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멈칫이 답이었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서 연락처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연락처를 지우지 않습니다. 연락처를 숨깁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차단도 해. 남편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야, 너 진짜.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 이렇게까지. 너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했잖아. 남편은 결국 차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차단 버튼을 누르는 손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해본 것처럼요.
저는 그때 이 사람은 이미 여러 번 숨겼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상간녀에게서 직접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겠지요. 남편이 저장해둔 이름, 집 혹은 와이프? 그런 식으로요. 저는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나 씨 맞으시죠?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 왜 했어요? 그녀는 정말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습니다. 오해, 이 상황에서 오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오해? 당신이 내 남편이랑 호텔 간 게 오해야? 그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정말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저도 상처받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아?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진심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로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자기 감정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당화는 저를 완전히 방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남편분이 저한테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이혼할 거라고 했다고요? 그럼 남편은 저를 두고 이미 이혼 이야기를 밖에서 하고 다닌 겁니다. 저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제게 했던 말, 딱 한 번이야. 실수였어. 끝냈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럼 당신은 그 말을 믿고 내 남편이랑 잤어요?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사랑이었어요.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와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걸요. 상간녀는요, 죄책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녀를 더 뻔뻔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내가 지금부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예요. 그녀는 잠깐 침묵하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세요. 저도 변호사 알아요. 그 한마디가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을 가져간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쓰레기통을 뒤진 거예요. 그녀는 그 말에 발끈했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도 존중받을 권리 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저는 말했습니다. 그 여자한테 전화 왔어.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 저는 그의 표정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아직 연락하냐? 남편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 여자가 미쳤나 봐.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습니다. 상간녀가 미쳤다고요? 그 여자는요. 정확히 자기 자리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너 그 여자한테 내가 법적으로 간다고 하니까 하세요. 이러더라. 남편은 그 순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표정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에게 빠졌던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만든 여자야. 너가 그 여자한테 용기를 줬어. 남편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야, 너 지금 그 여자 편 드는 거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 여자 편을 들어? 난 그냥 너가 더 역겨워.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저를 완전히 절망하게 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너도 나한테 너무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했어? 남편은 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회사까지 와서 내 인생 망치려고 했잖아.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더 숨 막히는 거야. 저는 그 순간 정확히 느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바람을 피운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걸 들췄다는 게 문제인 사람입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유형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들킨 게 잘못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혼해야 한다. 이 사람은 사랑으로 고쳐질 사람이 아니다. 저는 그날 밤 단단히 결심을 합니다. 나 더는 못해. 남편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야, 제발. 나 진짜 너 사랑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가 사랑하는 건 나 아니야. 너가 사랑하는 건 너 자신이야.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저는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싫었습니다. 너 없으면 못 산다는 말은요,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그리고 그 의존은 저를 감옥에 가둡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결정했다고 해서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정은 머리에서 시작되지만 끝은 가슴에서 일어나거든요. 저는 그날 이후 이혼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그 생각이요. 그리고 남편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흔들릴 때마다 무릎을 꿇었고, 울었고, 사과했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짐이 진짜가 되길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은 끝내는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너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 나 한 번만 더 봐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잔인한 한 번의 용서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용서는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마치 대출처럼 남습니다. 당장은 숨을 돌리게 해주지만 이자처럼 불신과 의심이 계속 붙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다시 받아들인 뒤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아내는 심장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아내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면서 노래라도 흥얼거리면 아내는 그게 너무 끔찍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너는 왜 이렇게 멀쩡해? 사람을 서서히 미치게 만듭니다. 남편은 그 뒤로 정말 열심히 착한 남편 역할을 했습니다.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오고 주말이면 장도 같이 봐주고 설거지도 하고 오늘 뭐 먹고 싶어?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착함은 따뜻한 게 아니라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원래 저렇게 살뜰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남편은 누군가에게 잘할 때 그게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을 덮기 위한 행동이라는 걸.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정장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버리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왜 이런 영수증이 있지? 그 영수증은 시계 매입 영수증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실로 나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너 이거 뭐야? 남편이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 아내가 영수증을 탁 내밀었습니다. 이거 시계 매입. 남편의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그 굳는 얼굴 하나로요.
아내는 이미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 시계는요, 아내가 남편에게 준 예물 시계였습니다. 결혼식 날 아내가 손 떨리는 마음으로 직접 채워줬던 시계. 이거 차고 다니면 당신이 어디 있든 내 마음이 같이 있는 것 같아. 그 말까지 했던 시계였습니다. 남편은 그걸 팔았습니다.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너 이거 팔았어? 남편이 침을 삼켰습니다. 응, 아내가 말했습니다. 왜? 변명했습니다. 아니 그게 돈이 좀 필요해서. 아내가 웃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너 월급 받잖아. 남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카드값이 좀 밀려서. 아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카드값이 왜 밀렸는데?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시계를 팔아서 그 여자랑 놀았을 겁니다. 호텔, 술, 선물, 여행, 택시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결혼을 찢어먹은 감.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너 그 시계 나랑 결혼할 때 내가 준 거잖아.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아내가 낮게 물었습니다. 너 그거 팔아서 어디 썼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냥 생활비로. 아내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걸. 웃지도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지금도 거짓말하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진짜야. 아내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럼 내가 너 카드 내역 볼까?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카드 내역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너무 선명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급 와인바, 호텔, 백화점, 주얼리, 매장, 택시, 새벽 시간대 결제. 아내는 카드 내역을 손에 쥐고 남편에게 던지듯 말했습니다. 이게 생활비야?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아내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거 그 여자랑 쓴 거지? 남편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아, 이거 그 여자랑 쓴 거 맞지? 남편이 결국 울면서 말했습니다. 맞아. 그 순간이요. 아내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예물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결혼식 날의 약속이었고 부부가 되기로 한 증거였고 남편이 평생 지켜야 할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걸 팔아서 바람 상대와 웃고 떠들었습니다. 아내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 진짜 사람 맞냐? 남편이 울었습니다. 나 미쳤었어. 진짜 미쳤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너는 미친 게 아니야. 너는 그냥 나를 우습게 본 거야.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너 사랑해. 아내가 웃었습니다. 사랑? 사랑하는 사람 예물 팔아서 다른 여자랑 놀아? 남편이 말을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봐줘.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 번만이 아니라는 걸. 남편은 용서라는 단어를 마치 무한정 리필되는 쿠폰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결국 결심합니다. 이건 진짜로 끝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감정으로 끝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법으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상담실에서 변호사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증거는 있으세요? 아내는 휴대폰 캡처, 카드 내역, 호텔 결제 기록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 이혼할 수 있죠? 변호사는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 말이요. 아내에게는 자유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이혼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끝내자. 남편이 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 돼. 아내가 말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끝이라고.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도 문제 있어. 너도 맨날 나 의심하고 나 숨 막히게 하잖아. 그 순간이요, 아내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바람을 피워놓고 아내에게 역공을 한 겁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도 나 몰아붙였잖아. 나도 사람인데 숨통이 트여야지.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숨통이 트여야 해서 다른 여자랑 잤냐? 남편이 말을 막았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어. 근데 너도 아내가 말했습니다. 너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 없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했잖아. 내가 무릎도 꿇었잖아. 아내가 웃었습니다. 무릎 꿇는 게 사과야? 너는 무릎 꿇으면 죄가 없어지냐? 남편이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결혼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남편은 죄책감이 아니라 버릇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버릇은 사람을 더 쉽게 망가뜨립니다. 다음 날 아내는 결국 이혼 소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소장은 남편에게만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결국 이 사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음 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 사람은 오히려 담담해집니다. 분노도 슬픔도 절망도 이미 사막에서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에도 잠을 못 잤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없으면 무너질까? 그런데요, 아내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에게서도 충분히 위로를 받아봤던 사람이니까요. 무너지는 건 늘 남겨진 쪽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갔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소장을 준비했고 아내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펜 끝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미련이 아니라 이제 정말 내 인생이 바뀌는구나 하는 공포였습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이거 하면 정말 끝나는 거죠?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네, 시작이지만 끝을 향한 시작입니다. 그 말이요, 저에게는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습니다. 끝을 향한 시작. 그게 지금 아내에게는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이혼할 거야라고 수십 번 말해봤자 남편은 늘 같은 방식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울고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다 며칠 지나면 또 역공하고, 아내는 더 이상 그 패턴 속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서류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집 우편함에 등기 우편이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남편 앞으로 온 등기였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우편함에서 그걸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는 소파에 앉은 채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열어봐. 남편이 등기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첫 장을 본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혼 소장. 그 글자 앞에서 남편은 숨을 멈춘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너 진짜 이거 했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했어. 남편이 서류를 부들부들 떨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너 미쳤냐? 아내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고 너 때문에 미치기 직전이었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야, 이건 너무하잖아. 부부가 이런 걸로 법원까지 가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법원까지 갈 일이 아니었어? 너는 호텔까지 갔는데? 남편이 말을 못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솥장을 바닥에 던지고 아내 앞에 다가왔습니다. 야, 진짜 우리 이렇게 끝내면 안 돼. 아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끝내면 너 손해니까?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아니, 나 진짜 너 사랑해.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진짜로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구나. 남편이 사랑한 건요, 아내가 아니라 아내가 만들어주는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집, 밥, 빨래, 사회적으로 멀쩡한 가정이라는 껍데기. 그걸 잃기 싫어서 지금 이러는 겁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침실로 들어가려 하자 남편이 막아섰습니다. 야, 나랑 얘기 좀 해. 아내가 말했습니다. 할 얘기 없어. 남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 그 여자랑 진짜 끝냈어. 아내가 웃었습니다. 끝냈는지 아닌지 난 이제 관심 없어. 남편이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너 나 진짜 버릴 거야? 아내가 말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살리는 거야. 이혼 소장이 들어간 순간부터 이 결혼은 이제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너 이게 무슨 일이니? 아내는 그 순간 목이 막혔습니다. 그동안은 남편과의 문제였지만 부모님이 아는 순간부터는 아내의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려고.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겨?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얘기할게.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부모에게 먼저 전화한 겁니다. 그리고 남편의 부모는 아내의 부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양가 부모님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집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순간 아내는 숨이 막혔습니다. 결혼 이후 처음엔 둘이 하는 것 같지만 끝날 때는 온 가족이 들어와서 사람을 찢어놓습니다. 아내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너희 둘이 뭐가 그렇게? 아내는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 바람 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가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아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르셨겠어요? 아드님이 그렇게 뻔뻔한데. 남편의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지금 어른들 앞에서 말투가 그게 뭐야?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어른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의 어머니가 남편을 때리듯 말했습니다. 너 정말 그런 짓을 했니?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로 부모님들은 현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가 아내에게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얘야,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아내는 그 모습을 보자 손이 떨렸습니다. 사람은요, 누군가가 무릎을 꿇으면 오히려 더 잔인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악역이 되는 것 같아서 거절을 못하게 되거든요. 아내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남편의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너희 아직 아이도 없잖니? 지금 헤어지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 말이요, 아내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이. 그 단어는 아내가 가장 무서워하던 단어였습니다. 아내의 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이혼하고 싶냐?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해라. 아내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내가 약해질까봐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 놈이랑 살면 너 평생 고통이다. 아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순간부터 변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들 앞에서 갑자기 억울한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아내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얘가 저한테 너무 차갑게 굴고 집에서도 대화가 없고. 아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도
자기가 외로웠다는 말로 자기를 합리화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 너 지금 그 말할 자격 있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나도 사람이라고. 나도 감정이 있다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사람이지. 그래서 다른 여자랑 잤냐?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아내는 그 순간 딱 잘라 말했습니다. 너는 다시는이 아니라 이미 끝났어. 그날 이후 집은 지옥이 됐습니다. 부모님들은 돌아갔지만 남편은 더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도 따라 나와 오늘도 퇴근하면 바로 올게, 연락 계속할게, 진짜 믿어줘를 반복했습니다. 아내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죄책감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너 없으면 안 돼가 아니라 너 잃으면 큰일 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몸이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울렁거리고 냄새에 예민해지고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결국 혼자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화장실 문을 잠그고 손이 떨리는 채로 테스트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줄, 선명한 2줄. 그 순간이요, 아내는 숨을 못 쉬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였습니다. 임신은요, 기쁨이기도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덫이었습니다. 아내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배를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아내는 알았습니다. 내 몸 안에 이 결혼의 마지막 끈이 들어왔다. 아내는 그날 하루 종일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퇴근해서 집에 왔고 아내에게 밥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뭐 먹고 싶어? 아내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아이를 가질 자격이 있을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봐? 아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야. 그날 밤 아내는 침대에서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이 너무 밉고 너무 낯설었습니다. 아내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도 왜 이렇게 잘 자? 그런데요, 그 순간 아내는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지? 아내는 처음으로 복수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며칠 뒤 아내는 결국 남편에게 말합니다. 저녁 식탁 앞에서였습니다. 남편은 반찬을 집어먹다가 아내가 입을 여는 걸 보고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아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야. 남편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야? 아내는 숨을 고르고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나 임신했어.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임신. 그 순간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야? 진짜야?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내에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야, 대박이다, 우리 애야? 아내는 그 손을 피했습니다. 당연히 너애지. 남편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하늘이 우리한테 기회 주는 거야. 그 말이요. 아내는 너무 싫었습니다. 기회? 남편은 지금 임신을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임신을 결정해야 할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손을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제 진짜 잘할게.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도 나한테 잘하는 게 아니야.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너는 이 아이가 생겼으니까 나를 놓치기 싫은 거야. 남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 너도 사랑해.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감동이 아니라 왜 하필 지금이라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혼 소장은 이미 진행 중이었고 부모님도 알고 있었고 남편의 상간녀 문제도 끝나지 않았고 예물 시계까지 팔아버린 남편을 아내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끝났는데 나는 왜 끝나질 못하지? 며칠 뒤 아내는 병원에 갔습니다. 초음파 화면에 작은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아기집이 보이네요. 아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아내는 축하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나와 차 안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너 무슨 일이니?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어머니는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니?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편이야 어떤 선택을 해도. 그 말이요. 아내를 더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어땠어? 아내는 말했습니다. 아기집 보였어.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짜 나 이번엔 나 진짜 바뀔게. 아내는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늘 무릎으로만 변했습니다. 말로는 변했지만 사람으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내는 깨닫습니다. 이 결혼은 이혼을 해도 끝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아이 때문이 아니라요. 남편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말합니다. 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아직 결정 못했어.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뭐를?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혼도 아이도. 야, 제발 나한테 한 번만 기회 줘.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대답합니다. 너한테 기회 준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시간을 주는 거야. 그날 밤 아내는 침대에 누워 배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 결혼을 끝내고 싶었는데 내 안에 새로운 시작이 들어왔네. 결혼은요 끝나는 순간에도 사람을 붙잡습니다. 서류 한 장으로는 감정이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 한 번으로는 신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 한 생명으로는 깨진 마음이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아내는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결혼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직도 그걸 모릅니다. 남편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살아야 한다는 거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은 해피엔딩도 새드엔딩도 아닙니다. 그냥 현실입니다. 임신은 축복이기도 하고 동시에 선택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아내는 아직 어떤 선택을 할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아내는 남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혼이 끝나는 건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믿었던 내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버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요, 이혼 소장을 받은 날도 예물시계를 팔아버린 날도 아니라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뜬 그날이었습니다. 끝내야 한다고 확신했던 결혼이 끝나지 못한 채 내 몸 안에 남아버린 날이었으니까요.
오늘 들으신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